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와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어제 보고했습니다. 심 총장이 16일 취임한 지 열흘 만인데요. 심 총장은 이날 보고 과정에서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매 정권마다 정권 중후반기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었던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되짚어보고 이런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떨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16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검찰총장이 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하자마자 맞닥뜨린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이었습니다. 심 총장은 어제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 등을 담은 주례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김 여사와 최재형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내용 등을 종합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주례 보고에서 수사팀의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최재형으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등을 들어 김 여사와 최재형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여사와 최재형에 대해 각각 열린 수사심의위에서는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최재형은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지요. 심 총장은 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좀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권력 누수, 즉 레임덕은 그 시기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 정권마다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이 이 레임덕 현상을 겪었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교체되고 국정 운영 또는 친인척과 관련한 각종 비리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는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집권 후반기를 앞둔 대통령들이 각별하게 챙겨온 고위공직자 인사가 있는데 바로 검사 2천여 명을 총지휘하고 직권으로 사정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다음 달이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환경은 정말 최악이죠. 역대급 총선 참패로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인데다가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는 야당 대표 이재명 때문에 야당의 벼랑 끝 전술로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당 복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이준석으로 시작해 그 다음 김기현, 이번에 한동훈은 좀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았지만 야당보다 더하다는 말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약한 골이라 여기고 쉬지 않고 몰아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과 도대체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최상병 특검 공세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인데 심 총장의 임기는 2026년 9월까지로 윤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됩니다. 지난 다른 방송에서도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만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윤 대통령이 특수통검사들을 여러 차례 보직해서 중용했던 것과는 달리 기획통검사 출신입니다. 참고로 특수통검사가 정치권력형 비리나 대형 기업 사건에 대한 수사 경험에 강점이 있다면 기획통검사는 조직관리 경험이 많고 검찰 안팎의 소통과 정무 감각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올해 초부터 법무부에서 중책을 맡았었는데요. 2023년 12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급파됐고 올 1월에는 유력한 차기 장관 후보로 꼽혔던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장관직을 고사하고 갑작스럽게 사표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때 심우정 차관을 대검차장에 임명했는데 이후 박성재 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심 차관이 법무부를 책임졌습니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가장 많이 대화하고 의견을 나눠온 인물도 심 차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낙점한 이유는 크게 봐서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자, 앞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올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원석 검찰총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들과 김건희 여사 사건 등을 놓고 갈등을 겪은 바 있지요. 자기 수사에 애착이 있고 각자의 색깔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주로 받는 특수통 검사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윤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차기 총장으로 특수통을 임명하는 모험은 하지 않았다는 점 한 가지 하고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심차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차관이 2014년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일하던 시절 직속 상관이 다름 아닌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실은 국내 여론과 민심 동향부터 정관계, 재계 주요 인사들의 세평 등 각종 정보가 집중되는 핵심 부처이죠. 제밖에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괄 지휘하는 사실상의 컨트롤타워 구실도 합니다. 민정수석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성으로 폐지됐다가 올해 5월에 부활을 했는데 특수통 배제 기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앞서의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실 부활 직후 단행됐습니다. 어쨌든 심우정 차관이 검찰총장이 됨으로써 2011년 이명박 정부의 한상대 검찰총장 이후 13년 만에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검사가 총장으로 발탁됐는데요. 정권 중후반기 또는 정권 교체기에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관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악연이 참 많았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김태정 총장은 대통령 선거 2달 전에 터진 DJ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다고 전격 선언해 DJ 집권에 길을 열어줬지요. 그 공을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대했지만 아내의 온로비 사건에 휘말려 결국 해임됐습니다. 또 DJ 정권 말 대통령의 두 아들을 구속한 당대 최고의 검사 이명재 총장은 서울지검에서 일어난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대선 2달 전 사표를 냈고 그 뒤 김가경 총장이 뒤를 이었지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불신임 발언을 하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한 달 전 임명한 임채진 총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유임되자 노 전 대통령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지요.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수남 총장도 지각 수사 끝에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재신임을 받지 못했고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의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웠다면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과 충돌하면서 야권 대선 주자가 됐고 정권을 우리 총장님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거 사례들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공통점들이 존재합니다. 정권마다 마지막 총장만큼은 확실한 자기 편을 안 치려고 했지만 이것은 그저 희망사항이었을 뿐 정권의 힘이 빠지면 어김없이 검찰의 시간이 돌아오곤 했다는 겁니다. 죽은 권력에 충성하는 총장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관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개인적 바람이지만 저와 같은 바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가 가진 수사의 칼날을 문재인, 이재명 잡는데 혼신의 힘을 쏟길 정말 바랍니다. 그거 못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상 보수 진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됐는데 그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